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HLB의 시세가 조금 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LB의 최종적인 FDA 승인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지 않게끔 제가 여러 가지 추천주들을 좀 계속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영상 후반부에 항상 넣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몸 컨디션이 좀 너무 좋지 않아서 일단 정리한 종목들이 있긴 한데 요거 이미지로 제가 머니코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별도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일단 HLB 코멘트만 잠깐 드리고 짧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화요일 시장 혹시 오후 14시 한 30분경 2시 반 정도에 흐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표시한 이 구간이거든요.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금투세 이슈에 격하게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크게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 근거 부족 이슈와 그 다음에 금투세 이슈, 이 두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 투정이 아니라 정말로 이 금투세를 왜 그렇게까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저는 진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억지를 부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더 억지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정말로 이 금투세라는 게 필요로 한 거면은 우리 모두 그냥 인정하고 돈 잘 벌어서 세금 내고, 또 정치인들은 나라 잘 굴리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나라를 굴리지도 못하면서 삑만 뜯을 생각을 하고 금투세를 거두려고 하는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논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과 또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인 거죠. 더불어 그러면서 한국 시장의 지수 자체를 또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주된 원인이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금투세라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서 시장 발목을 지금 몇 개월째 잡고 있습니까? 제발 좀 어지간하면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외부적인 이슈로는 금투세 이슈 어쨌든 간에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발목이 잡혔다라는 거는 화요일 날 확실하게 확인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열심히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못 가니까 여러분들 너무 답답했잖아요. 아무래도 HLB 같은 경우에도 지수 자체가 그래도 좀 괜찮으면 어느 정도는 조금 따라가거나 유지는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시장과 무관하게 혹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HLB의 주가는 계속 지금 조정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상황인 것 같은데 외부적인 영향과 이슈도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일단 한번 체크를 해드립니다. 너무 HLB의 단독적인 이슈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외부적인 변수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11월에도 정말 많은 이벤트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죠. 그러면 1월 달에 JPM이 일정이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기대감으로 또 12월부터 슬슬 주가가 반응을 보이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4분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의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요. 학회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주가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왔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ABL바이오, 유한양행,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 명성을 만들어준 종목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었죠.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주의 흐름과 사이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HLB는 전혀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C2로 분류를 받으면서 더 패대기 쳐졌는데, 사실 이 C2라는 거는 악재가 아닌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급적으로 센티적 관점에서는 C2가 악재라면 악재일 수는 있겠죠. 왜? C2로 분류가 돼서 HLB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의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진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HLB가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위상이 진짜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임상 과정에서 전임상, 동물에다가 임상을 하잖아요. 전임상이 있고 임상 1상, 2상, 3상을 한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또 직접 생산을 하고 영업을 하고 로비도 해야 돼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판매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 모든 과정을 혼자 단독적으로 풀로 다 이뤄낸 기업이 우리나라에 5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임밸류가 있는 대기업들이나 그나마 할까 말까 정도의 가능성을 보는 거지, 어지간한 이름 없는 기업들은 이거 시중에 가가지고 판매망 뚫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HLB도 미국에 자회사를
회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을 홀로 다 완성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 약품 자체가 5가지도 안 됩니다. 한 손 안에 들죠. 자, 결국에 HLB 같은 경우에도 이번 리보세라닙은 항서제약과 캄렐리주맙에 콜라보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ADC 같은 거, 이 ADC도 최근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기술력 자체가 시장에서 엄청 희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리 회사들이 대부분 빅파마들에게 M&A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마저도 몇 개 남지가 않았어요. 그나마 우리나라에 몇 개 좀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전임상 중인데도 불구하고 9,400억짜리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잖아요. 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금으로 임상에 또 보태고, 임상 1상과 2상, 3상 과정을 거쳐나갈 때마다 마일스톤을 받아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또 받는 돈, 이걸 가지고서 또 임상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뭐 후불제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아직까지 전임상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9,400억이라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는 이 약품에 대해서 미리 찜뽕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흐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분위기를 굉장히 잘 타야 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렇게 거품들이 여러 번 만들었다 꺼졌다를 반복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체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과거에 그렇게 양아치스러운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기업들이 있기는 있죠. 자, HLB 주가가 하도 분위기가 처지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말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또한 뭐 지나치게 HLB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최종 결과 하나에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FDA가 불발 나면은 사실은 뭐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발이 나버리면은 그동안의 비관론자들은 내 말이 맞지? 라고 할 거고, 또 승인이 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내 말이 맞지? 역시 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사실은 HLB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 도박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도박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원래 이렇게 뭐 아니면 도에다가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5월 말경에 보시면 하한가 2방 맞았을 때 있죠. 이렇게 하한가 2방 맞았을 당시에 저도 뭐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좀 취합을 하고, 기존에 HLB를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 더 HLB에 대한 역사를 더 깊게 살펴보고 또 시장의 트렌드도 함께 같이 살펴보니까 중간중간에 진양곤 회장이 조금 짜증나게 하는 짓들을 많이 하긴 했어도 그래도 데이터는 나쁘지는 않더라.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임상 과정이나 그 진도에 있어서도 꽤 나쁘지 않더라. 근데 이제 주주들을 위하는 척을 굉장히 또 회사에서 잘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때는 리스크가 됐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위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많은 건데 참 중간에서 애매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일부 주주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는 거죠. 아무튼 솔직히 우리는 HLB 투자하는 거 도박 맞아요, 여러분들. 이 도박이라는 정의가 무조건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뇌과학적인 거, 이 심리적인 거랑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도박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시장 영향이 가장 컸고 제약 섹터가 잠시 또 쉬어갈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 성향이 좀 큽니다. 방어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가 지금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지금 또 강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 양반이 강하면은 뭐가 강합니까? 달러가 강하죠.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높죠. 달러가 강하면서 국채 금리도 또 강해집니다. 사실 그동안 몇몇 제약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게 이 금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도 오히려 개별 이슈나 재료가 더 강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게 더 강하니까 주가가 더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하지만 요거를 다 반영하고 이제 소멸이 되어 간다면 단기적으로는 또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개별 이슈보다 반대로 외부적인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의 이슈를 제낄 만큼의 개별적인 내용과 모멘텀이 당장에 부각될 게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거고요. 아무튼 제약바이오 섹터 잠깐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체질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한 임상에 대한 기대감, 임상의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그것에 대한 꿈, 이러한 꿈들, 실적이라는 거는 없어요. 실적은 없는데 이러한 단순 기대감과 꿈이 실제로 이제 현실이 돼가지고 실적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어떤 식으로 밸류를 평가했냐면 이 A라는 해당 약품의 시장 전체 규모, 그 다음에 기존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약품의 뭐 판가 등등 어쩌고 계산해서 시장 규모 곱하기 예상 판가, 그러면 매출 얼마 나와, 이익 얼마 나와, 곱하기 멀티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진 데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은 뭐 그냥 딱 계약 체결 맺으면 얼마 해서 찍혀버리니까는 그냥 그 돈 가지고 밸류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밸류가 진짜 싸면은 10배, 20배짜리도 있어요. 제가 뒤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5, 60배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많이 받으면 100배 이상도 받죠.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 기준이 실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펀더멘털이나 밸류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실적이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2025년 실적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주가로 환산해서 PER을 구해보면은 PER이 10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70억이나 나왔는데요. 마진율이 또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펀더멘털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기업들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체크를 좀 계속 해보세요. 일단 밸류가 너무 쌉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어때요? 이제 실적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타이밍이 왔으니까 차근차근 계단식 상승을 보일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도 영업을 굉장히 잘 뚫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긁어담고 있는 SK바이오팜, 이 종목도 초반에는 말이 정말 많았어요. 상장 당시에 정말 말이 많았는데 보시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10만원이라는 가격이 핵심 지지와 저항의 가격대였는데 10만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지금 탄력 있게 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그래도 조금 거래가 터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있는 기업이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탄력 있는 실적과 성장세를 보여주는데 이 실적 전망치가 진짜 미쳤습니다. 24년, 25년, 26년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올해 800억 원대인데 내년 내후년까지 4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이런 기업들도 중장기 관점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체질 개선의 트렌드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멀리 보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려봤고요. 자, 아무튼 당장 특별한 이슈보다는 최근의 시장 흐름과 그 다음에 제약 섹터에 대한 스토리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고 싶었고, 조만간 금투세 이슈도 조금 해소되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언더슈팅에 대한 인식이 매수로 또 들어오면서 받쳐주면 지수는 좀 다시 뻗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까지 좀 무난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그래도 상장사들 전체 이익 괜찮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으로 발목을 잡는 내용들만 조금 걷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또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종목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계좌에다가 말뚝을 딱 박아 두셔야 됩니다. 내일 제가 또 새로운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오긴 할 건데 그 전에 최근에 계속 보여드렸던 이 종목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 꼭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영업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미국에서도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밀고 나가야 되는 사업 중에서 미국이 대체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무조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갈 테지만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그게 바로 이 기업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내용 딱 들으면 바로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디테일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무튼 3분기 말부터 시작해서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이 수주 사업이라는 게 한번 물 들어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0~300%라는 수익이 물론 그만큼 시간도 투자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분석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은요 꼭 한번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들 뭐 주식 유튜브 아니더라도 뭐 몇백만 되는 그런 유튜버들도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구독 눌러주면 뭐 줄게, 구독해주면 뭐 줄게 하잖아요. 저도 채널을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또 구독을 구걸하는 겁니다, 사실. 그쵸? 자, 기본적으로 김 대표는요 절대 잡주를 다루지 않습니다. 잡주를 다루는 전문가는 기본이 안 된 인간들이에요. 진짜 전문가인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매달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스페셜 매집주, 주력주급으로 승부주 소개를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구독만 좀 한번 눌러주십시오. 진짜 이거를 구걸하는 겁니다. 구독 눌러달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분석한 기업들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종목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느긋하게 보유만 하실 수 있으면 2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제 오늘까지만 딱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지금 벌써 또 오르고 있어가지고 오늘 매수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놓치면 아깝잖아요. 편하게 매수 한번 해보시고 대박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